송씨 부인의 남편 윤서방은 방 안 깊숙이 파묻혀 밤낮으로 글 공부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그의 방에서는 먹 냄새와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끊이지 않았지요. 윤서방은 마을에서 덕망 높은 선비로 통하였고 학식 또한 뛰어났습니다. 허나 윤서방의 아내 송씨 부인에게는 글만 아는 나무꾼과 다름없었답니다. 밤이 깊어도 책상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윤서방 곁에서 송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부인의 마음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텅 빈 마음을 안고 마당의 텃밭으로 나선 송씨 부인은 보랏빛으로 탐스럽게 열린 가지들을 보았습니다. 햇볕을 듬뿍 받아 윤기가 흐르는 가지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죠. 길쭉하면서도 도톰한 그 자태가 참으로 다르게 보였던 것이었어요. 송씨 부인은 그 가지를 손에 들고 슬며시 어루만졌습니다. 허허, 우리 서방님께서는 평생 글과 씨름하시느라 바쁘시니. 에이, 이 가지가 차라리 낫겠구나. 송씨 부인은 헛웃음을 흘리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내 그녀는 가지를 앞치마에 숨겨 품에 안은 채 집 뒤뜰에 후미진 곳으로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곳에서 주위를 한번 살펴본 후 아무도 모르게 속치마를 걷어올리고 은밀히 그녀의 깊숙한 곳으로 쑥 넣었답니다. 외마디 신음과 함께 송씨 부인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답니다. 차가운 가지의 감촉이 그녀의 온기와 만나 이상한 쾌감으로 번져갔던 것이지요. 그녀의 입술 사이로 가녀린 숨결이 새어나왔고 두 뺨은 붉은 노을처럼 물들어갔습니다. 이내 가지가 더욱 깊숙이 들어가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내 서방이로구나. 하는 탄성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도톰한 가지가 그녀의 아랫도리에 들락달락하면서 그녀의 텅 빈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환희에 송씨 부인은 잠시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때 돌담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송씨 부인이 고개를 들자 옆집 호라비 정진사가 토끼처럼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정진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만 이미 두 눈은 부인의 그 모습을 생생히 보아버린 후였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있던 가지는 그만 쭉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져 버렸고 송씨 부인의 얼굴은 불이 난 듯 후끈 달아올랐답니다. 세상에, 이런 망신이 다 있을까? 송씨 부인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한편 급히 방 안으로 들어온 정진사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을 애써 다스려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아까 보았던 송씨 부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며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있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그 흥분의 느낌을 정진사도 느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동안 홀로 견뎌야만 했던 외로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묘한 용기를 불어넣었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 부인께서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던 게로구나. 이리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새우는 것은 나만이 아니었어. 옆집 부인도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외로운 사람끼리 그 외로움을 달래볼까? 정진사는 깊은 밤 홀로 불을 밝힌 채 뜨거워진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정진사는 며칠 전 빌렸던 괭이를 든 채 송씨 부인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송씨 부인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문이 빼꼼 열리자 정진사를 본 송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습니다.
진사 어른, 어인일이신지요? 부인의 목소리는 아직 수줍음이 가득했습니다. 정진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괭이를 건넸습니다. 빌려주신 괭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덕분에 아주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다음 장날에 부러진 괭이를 수리해 와야겠어요. 정진사는 송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깊어진 눈빛 속에 감춰진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읽어내려 노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수줍게 괭이를 받으며 그의 뚫어질 듯한 시선에 더욱더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답니다. 돌아선 정진사의 등 뒤로 부인의 길어진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진사는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 송씨 부인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인, 제가 어제 살펴보니 부인 댁 텃밭이 해충에 시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 제게 해충 약이 있는데 우리 밭에 뿌리는 김에 부인의 밭에도 뿌려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정진사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듯한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송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제안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지요. 정진사는 능숙하게 텃밭을 둘러보며 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텃밭 작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의 눈길은 내내 송씨 부인의 눈과 마주치며 자기 마음을 전하려 하였지요. 부인은 처음에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 조심스럽게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해충 약을 능숙하게 뿌려주는 그의 모습은 평생 분만 잡던 윤서방과는 사뭇 다른 남자다운 매력을 풍겼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잊고 지냈던 설렘을 조용히 심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정진사는 우산을 들고 고개 너머에 갔지요. 마침 장에서 돌아오던 송씨 부인이 비를 쫄딱 맞고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정진사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부인, 괜찮으신지요? 이리 비를 맞고 다니시다니요? 그는 재빨리 우산을 펼쳐 부인의 머리 위를 가려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으로 서로의 몸이 닿을 듯 말 듯 어색하게 걸으며 송씨 부인의 집에 도착하여 처마 밑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은 그 어떤 말도 없이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진사는 조용히 부인을 지켜보며 그윽한 눈빛을 보냈고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그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지요. 빗방울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더욱 크게 울리는 듯 하였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송씨 부인 또한 정진사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그의 인기척을 살피고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정진사는 매번 합당한 구실을 들고 나타났지만 이제 부인은 그 구실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주할 때마다 둘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설레임은 가슴 깊은 곳을 간지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송씨 부인이 정진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진사 날이 계세요? 아이고, 부인 웬일이세요? 지난번 신세진일도 있고 해서 부침개를 많이 했기에 한쪽 드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시군요. 냄새가 구수하니 입맛이 확 도는데요. 마침 우리 집에 막걸리가 한 병 있으니 부인도 들어와서 함께 한잔하시지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정진사는 술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고 호라비가 산다고 하기엔 깔끔하고 정갈한 상차림이 송씨 부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던 것이었답니다. 서로 술잔이 오고 가자 정진사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날 일 말입니다. 송씨 부인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고 정진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텃밭에서 본 것이 제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진사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외로운 몸이라 허전함이 깊습니다. 그 말에 송씨 부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정진사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사어른, 부끄럽습니다. 송씨 부인이 겨우 속삭이자 정진사는 슬며시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삽시간에 후끈 달아올랐어요. 혹여 제가 부인의 그 외로움을 아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는지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송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기운이 온몸을 감싸자 두 사람의 속이 짜릿하게 몸을 녹인 가운데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었지요. 진사어른, 저의 이 허전함을 채워주세요. 송씨 부인의 간절한 속삭임은 정진사의 마지막 이성마저 흔들고야 말았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품에 안고 오랜 시간 서로를 갈구했던 숨결을 나누듯 깊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송씨 부인은 비로소 메말랐던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시원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정진사의 거친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자 잊고 지냈던 뜨거운 감정들이 마치 잠자던 불씨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였지요. 두 손은 자연스레 그의 옷깃을 붙잡았고 길고 긴 고독 속에서 움츠렸던 온몸의 감각들이 깨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듯하였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경에 빠져들었던 것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더욱 깊숙이 끌어안았고 송씨 부인의 짧은 신음은 정진사를 더욱 흥분케 하였던 것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텅 비어있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뜨거운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그들의 몸은 얽히고 설키며 달콤한 짜릿함으로 그 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담장 사이로 두 사람의 미래가 시작되었고 정진사와 송씨 부인의 달콤하고 은밀한 시간은 두 사람만이 아는 설레이는 비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송씨 부인의 달라진 모습이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었지요. 여보게 송씨 부인이 요즘 어찌 저리 화색이 도는지 아는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다니니 말이야. 김씨 부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평소엔 윤 서방 뒷바라지에 짙어 한숨만 쉬던 분이 갑자기 꽃처럼 피어났으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야. 그때 마침 송씨 부인이 물을 길어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연꽃처럼 화사하게 피어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한결 가벼워 보였지요. 송씨 부인,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그려. 무슨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눕시다. 박씨 부인이 슬쩍 물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은 무슨, 그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날씨만으로 저리 피어날 리가 있나? 혹시 윤 서방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조짐이라도 보이시는가? 박씨 부인이 재차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은 여전히 책만 보고 계시지요. 과거는 붙어야 붙는 거고요. 그저. 송씨 부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저 뭐요? 안악들이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 친한 친구들에게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은 밤이 하도 외롭고 길어 텃밭의 가지 맛을 보았더니 그 맛이 일품이라. 가지 마시오. 안악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텃밭의 가지가 올해는 유독 탐스럽게 열렸거든요. 그것을 맛보고 나니 마음이 절로 즐거워지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맛보시면 좋을 텐데. 가지 맛이 뭐 특별할 것이 있나? 쪄 먹든 기름에 달달 볶아 먹든. 송 씨는 수줍게 웃으며 자기가 맛본 가지의 특별한 맛을 다른 안악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마을의 안악들 사이에서는
송씨 부인의 가지 맛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특히 홀로 지내는 이씨 부인은 그 이야기에 유독 관심을 보였답니다. 송씨 부인, 그 가지 맛이 정말 그리 좋다면 저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맛나게 잘 먹을 방법이 있을까? 이씨 부인이 송씨의 집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언니, 가지 맛이 엄청 궁금했구먼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명 언니도 그 맛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 거예요. 송씨 부인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라니. 어떤 방법인데요? 송씨 부인은 이씨 부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조용히 맛봐야 제맛이랍니다. 가지를 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씨 부인은 송씨 부인의 말에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었군요. 그날 저녁 이씨 부인은 송씨 부인의 텃밭에 몰래 숨어들어 제일 탐스럽고 쪽 뻗은 가지를 따서 자신의 치맛자락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담장 아래 아무도 보지 않을 만한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그녀는 송씨 부인의 말대로 그 특별한 방법을 시도해 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이씨 부인은 치맛자락을 들치고 가지를 조심스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이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진사가 담장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사님, 이것은... 이씨 부인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진사는 그 광경을 이미 다 보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씨 부인도 특별한 가지 맛을 보고 싶군요. 이씨 부인의 난처함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정진사는 은밀한 미소를 띠며 이씨 부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 이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지요. 어떤 비밀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정진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이끌며 자기 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이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으나 호기심과 설렘이 그 망설임을 금세 지워버렸던 것이었지요. 안채에 들어서자 정진사는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등불 하나만이 켜져 있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께서 말씀하신 그 가지 맛은 사실 그 가지가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바로 이런 것이지요. 정진사는 불뚝 솟은 자기의 아랫도리에 눈이 갔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이씨 부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도 따스했지요. 아이고, 진사님, 이씨 부인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답니다. 부인께서도 오랜 세월 외로움을 견디셨을 테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진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씨 부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동의를 내비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지 맛은 갑자기 먹어봐야 더 맛이 나는 법이랍니다. 정진사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진사님도 참, 그 가지가 얼마나 특별한지 정말 맛보고 싶어지네요. 실해 보이는 것이 맛이 아주 특별할 것 같아요. 호호. 하하, 부인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정진사는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의 숨결은 점점 가까워졌답니다. 진사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씨 부인이 마지막 망설임을 내비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정진사의 말에 이씨 부인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부드럽고 달콤함은 이씨 부인이 오래전 잊고 지내던 설렘을 다시 일깨웠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씨 부인의 특별한 가지 맛은 초저녁에 시작되어 밤이 새도록 이어졌던 것이었지요. 창밖이 환해지자 이씨 부인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답니다. 송씨 부인 말이 맞았어요. 가지보다 더 좋은 맛이 있었네요. 정진사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오시겠습니까? 이씨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가지 맛을 보고 싶군요. 이 가지는 아무리 먹어도 실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호호호. 그렇게 마을에 또 한 명의 외로운 영혼이 위안을 찾게 되었고 정진사의 집에는 밤마다 달콤한 신음으로 지붕이 들썩였던 것이었답니다. 깊어지는 가을밤 정진사의 사랑은 송씨 부인과 이씨 부인을 오가며 더욱 깊어졌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진사의 오랜 벗인 최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술상이 놓이고 두 사람은 정겹게 정담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최서방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사, 자네는 요즘 어째 그리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가? 나는 사는 게 영 재미가 없네. 최서방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정진사는 빙그레 웃으며 최서방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사는 것이 어찌 매번 즐겁기만 하겠는가?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 나서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나도 찾아보려 애쓰지만 통 재미가 없어. 글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밭일을 해도 그저 고되기만 할 뿐이니 이러다 시름시름 앓다가 홀로 방구석에서 주검으로 발견되겠어. 최서방의 푸념이 이어졌습니다. 정진사는 최서방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최서방, 자네가 너무 긴 시간을 홀로 살아서 그러네. 나도 가지 맛을 보기 전에는 그랬었지. 내가 자네에게 귀한 것을 하나 알려주겠네. 요즘 이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가지가 열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 않은가? 최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지라면 텃밭에 심는 그 보랏빛까지 말인가. 나는 올해 가지 농사가 영 신통치 않았는데. 정진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최서방은 아직 모르는가 보군. 그 가지가 어떤 맛을 가졌는지 말이야. 여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한순간에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하는 오묘한 맛이지. 최서방은 정진사의 달라진 눈빛과 알 수 없는 미소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가지가 그리 신통방통하단 말인가? 나에게도 그 가지 맛을 볼 수 있게 해주게나. 맨 입으로 알려줄 수는 없지. 오늘 술값은 자네가 치르세. 여부가 있겠나. 자네처럼 얼굴이 핀다면야 술값이 문제겠나. 어서 그 가지의 특별한 맛이 어떤 맛인지 알려주게나. 정진사는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며 최서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최서방은 그 순간 정진사의 가지맛 이 단순한 채소가 아닌 여인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쓰는 물건임을 말이지요.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침음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당장 텃밭을 다시 일궈서 가지를 심어야겠구먼.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야. 그날 밤 최서방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삽을 들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땅을 파고 일항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큼 넓어진 최서방의 가지밭을 보게 되었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그는 정진사가 말한 가지 맛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최서방의 텃밭에는 가지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졌고 어느 날 과부가 된 지 꽤 오래된 김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최서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늘 한숨 쉬며 쓸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살아가던 처지였지요. 최서방님,
대개의 가지가 풍년이라 소문이 자자하여 찾아왔습니다. 최서방은 김씨 부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말하였지요. 부인, 가지는 아주 많이 있으니 드실 만큼 따가시지요. 그리고 특별한 가지도 준비되어 있으니 말씀만 하시지요. 최서방의 말에 얼굴이 붉어진 김씨 부인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그럼 그 특별한 가지 맛은 언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최서방은 올 것이 왔구나 기분 좋게 말하였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맛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밤에 조용히 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부인 집에는 아이들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 집이 조용하니 만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 집으로 건너오시지요. 그럼 오늘 밤 건너오겠습니다. 최서방과 김씨 부인은 밤에 있을 특별한 가지 맛에 한껏 들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드디어 밤이 깊어가고 김씨 부인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최서방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었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대담함에 놀라기도 하였답니다. 최서방의 집 문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요. 오셨군요, 김씨 부인. 최서방이 문을 열며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네, 특별한 가지 맛이 궁금하여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김씨 부인은 수줍게 대답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서방은 이미 방 안에 작은 상을 준비해 두었더랍니다. 그 위에는 술병 하나와 안주가 놓여 있었지요. 먼저 한잔 하시겠습니까? 최서방이 술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첫 잔을 마시자 얼굴이 붉어지며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지요. 그 특별한 가지 맛은 어떤 것인지요? 김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많이 급하셨군요. 이제 슬슬 보여드리지요. 그의 손길이 김씨 부인의 어깨에 닿자 그녀는 작은 전율을 느꼈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천천히 가까워졌지요. 최서방의 입술이 김씨 부인의 입술에 닿았을 때 그녀는 처음 느껴보는 달콤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최서방의 손길을 따라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였답니다. 이런 특별한 가지 맛을 보게 되다니 이 가지는 매일 먹어도 좋을 것 같군요. 오랜만에 맛을 보는 가지 맛에 기분이 좋아진 김씨 부인은 고백까지 하였던 것이었지요. 김씨 부인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특별한 감정에 충실하며 서로의 본능에 이끌려 개운하게 몸의 풀림을 느꼈던 것이었지요. 정말 특별한 맛이군요. 김씨 부인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최서방은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미소 지었지요. 오늘 가지의 맛이 특별하셨다면 다음에도 언제든 맛보러 오십시오. 달이 높이 떠오른 그 밤 김씨 부인은 특별한 가지 맛의 달콤함을 온전히 느끼며 행복에 젖어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김씨 부인은 자주 최서방의 집을 찾았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찾아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던 것이었지요. 오늘은 어떤 가지 맛을 보여주실까요? 김씨 부인이 최서방의 집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최서방은 그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오실 줄 알고 특별히 준비해 두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답니다. 달빛 아래 나누는 그들의 이야기와 숨결은 점점 더 깊어져 갔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의 다른 여인들도 하나둘씩 최서방의 특별한 가지 맛에 대해 알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수줍음의 말도 꺼내지 못하던 여인들이 서로 눈빛으로 그 비밀을 나누기 시작하였지요. 최서방네 가지는 정말 특별하다던데. 그래,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지. 이렇게 소문은 은밀하게 퍼져나갔던 것이었답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각자의 이유로 최서방의 집을 찾아갔고 그의 특별한 가지 맛에 길들어갔지요. 박씨 부인은 남편이 장사를 떠난 밤에, 이씨 부인은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에, 정씨 부인은 아이들이 일찍 잠든 밤에, 그렇게 여인들은 각자의 시간에 가지를 맛보러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지요. 그렇게 정진사와 최서방은 마을 여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나누었던 특별한 가지 맛의 추억, 그것은 마을 여인들의 가슴 속에 달콤한 비밀로 간직되었지요. 그렇게 가지 맛에 길들여진 그 마을의 여인들은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하였답니다.